자, 3강에서는 가공 공정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공 공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공 공정 눌러주시면 아래쪽 비활성화되어 있던 부분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뭔가 누를 수 있고요.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메인 선택 부분을 보시면 황삭, 밀링, 정삭, 밀링, 잔삭, 뭐 2.5축, 드릴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황삭 안에서도 보시면 황삭 가공 중에서 나선, 병렬, 볼륨밀, 볼륨 포켓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일부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나선하고 병렬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아이콘들이 보이실 텐데 여기에 보시면 이전 소재를 표시할 건지 숨길 건지 눌러보시면 소재 정보가 여기에서 표시되고 숨겨지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선호 형식 불러오기, 그리고 선호 값 형식 불러오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 아래쪽 부분을 원하는 형태로 쫙 펼쳐보겠다라고 하시면 선호 형식 불러오기 눌러주시면 자주 열어보고자 하는 부분이 이렇게 열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선호하는 값까지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선호 값 그리고 형식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값도 변경이 되게끔 해서 디폴트 값으로 재설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값들이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이 값들을 바꿀 거기 때문에 아니요 라고 누르고 빠져나갈게요. 자, 그리고 요 앞쪽에 보시면 미리 보기가 들어가 있고요. 황삭의 경우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가공을 할 건지, 원래 색깔은 어땠는지, 공구 홀더는 어떤 걸 사용할 건지, Z 위에서 아래까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공할 건지, 포켓은 어떤 형태, 나선이라고 지금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나선으로, 레이어, 수직 부분은 레이어로, 이전 소재는 어땠었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소재는 어떻게 남을 건지를 미리 보실 수 있어요. 이 남은 소재에 대해서는 아직 보지 않았던 이 파라미터 중에서 설정된 공구에 따라서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은 이름 없음이라고 해서 어떤 공구가 설정되어 있고 그 공구에 의해서 남아있는 소재가 이렇게 남을 거다라고 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과잉 소재라고 해서 남은 소재랑 비슷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구를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공구의 홀더까지 적용을 해주시면 최소 공구 안정 길이 계산이라고 해서 이 형상에서 필요한 공구 길이까지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자, 미리 보기 창을 닫을게요. 이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면 이 창이 닫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리지널 저장은 지금 만들고 있는 공정은 두고 하나를 더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오리지널 저장 눌러주시면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저장 닫기 버튼이 들어있고 저장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닫아보시면 아직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이 공정은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다시 그 공정에 들어가서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자, 저장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을 저장을 하면서 가공 경로까지도 만들어줄 때 사용을 하실 거고요. 취소 버튼은 말 그대로 취소하고 빠져나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공정 관리자에서 만들어주신 이 공정들은 마우스 세 번째 버튼에 공정 자르기, 복사,
붙여넣기, 지우기 기능들을 사용해 주실 수 있고요. 자, 공정을 지워볼게요. 지금 선택한 이 공정 지우기 눌러주시면 삭제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예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대신 공정을 다시 되돌린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주의해서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 공정도 지워볼게요. 자, 마우스 세 번째 버튼 공정 지우기. 예. 자, 여기서부터 공정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가공 공정, 황삭 밀링에 황삭 가공 나선으로 설정을 하고, 자, 맨 처음에 설정할 부분이 쭉 밑에 내려보시면 형상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형상에서 가공할 면으로 해서 파트 면이라는 부분을 선택해 볼 건데요. 자, 지금 가공할 형상은 카메라 모양이 있고요. 자, 파트 면 한번 찍어 볼게요. 파트 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로 0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쪽 파라미터 설정할 수 있는 쪽 여기는 비활성화가 되면서 여기에 옵션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있고요. 자, 여기에서 전체 디스플레이 서피스 선택이라고 해주시면 화면에 보이는 전체 형상이 선택이 되는데요. 만약에 형상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을 때 전체 디스플레이 서피스 선택해 주시면 지금 보이고 있는 면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일부 선택 안 되는 부분들이 가공이 안 된다거나 이 면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 없어진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트면은 전부 다 드래그 또는 컨트롤 A 사용해서 전부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닫기 버튼을 눌러 주셔도 되고 마우스 휠 버튼, 가운데 버튼을 눌러 주셔도 돼요. 자, 닫기 버튼을 눌러 볼게요. 닫기 눌러주시면 초록색 깔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 파트 면으로 250개가 잡혀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공구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이 형상에서 사용할 공구를 설정할 건데요. 자, 위쪽에 보시면 공구 및 홀더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공구 및 홀더라는 부분에 이름 없음이 기본 설정되어 있는 공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해 주시면 이름 없음이라고 하고, 자, 아래쪽 보시면 밀링, 편공구, 10파인짜리 공구가 물려져 있었던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공구를 만들어 주실 때 보시면, 자, 요 위쪽에 메뉴 중에 새 공구라는 버튼이 들어 있고요. 새 공구 눌러서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볼 10파이짜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밀린 공구를 사용할 거고, 팁은 편공구, 볼공구, 블로우즈 중에서 볼공구라고 설정을 할 거고, 10파이짜리로 만들기 위해서 10, 그리고 날장 부분은 이 노란 색깔 부분을 표시를 해주고요. 안전 길이는 전체 길이를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공구를 만들 때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물음표를 눌러주시면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공구의 날장이라던가 안전 길이 부분을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나머지 지름이라던가 홀더가 만약에 있다면 홀더에 끼워지는 부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다시 3D를 눌러주시면
만들고 있는 공구 형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공구에 홀더까지 끼워 보도록 할게요. 자, 홀더를 만들어 주실 때 보시면 아래쪽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어셈블리라는 곳에서 새 홀더라고 눌러 주실 수가 있고요. 새 홀더를 눌러 보시면 공구 탭에서 홀더 파라미터 탭으로 이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원하시는 홀더, 갖고 계신 홀더의 지름이라던가 길이를 재주시고 지름 30, 높이 20 이런 식으로 홀더를 만들어 주시면 형상에서 확인해 주시면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홀더의 모양이 좀 다르다라고 해주시면 이 앞쪽 보시면 홀더 모양 부분에 삼각형 부분 눌렀을 때 이렇게 홀더 모양이 변경되면서 그냥 일자로 된 형상, 구배가 진 형상, 끝부분에 챔퍼가 진 부분 이렇게 해서 홀더를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몇 개의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홀더 부분을 추가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짜리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 부분을 선택해서 X 눌러주시면 홀더, 단계별로 만들던 홀더를 삭제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홀더 이름은 뭐 D30으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공구 쪽으로 다시 가보시면 D30이라는 홀더가 설정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거진 번호는 공구 번호를 말해줘요. 공구 번호 설정해 주시고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황삭 공정에서 사용할 시파이 볼 공구가 공구 및 홀더에 설정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공구를 사용할 건데 가공 파라미터 부분 보시면 속도, 회전 속도, 이송 속도를 설정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잠깐 볼 건데요. 공구를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공구를 눌렀을 때 보시면 공구를 만듦과 동시에 가공 파라미터라는 부분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가공 파라미터. 요 왼쪽에 보시면 파라미터 설정하는 곳에 회전 속도, 이송 속도 이런 부분이 공구를 만들면서 아예 적용을 시킬 수 있게끔 들어가 있고요. 자, 이송 속도 3000이라고 넣어 볼게요. 회전 속도 5000이라고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 확인을 눌렀을 때 회전 속도, 이송 속도가 이 값으로 변경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변경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공구에다가 이송 속도, 회전 속도를 이렇게 넣어놓고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자, 지금 제 PC에서는 회전 속도와 이송 속도가 공구를 만들 때 넣었던 값으로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값이 변경된 건 도구 초기 설정에 NC 쪽에 보시면 일반 초기 설정에 절삭 공구 홀더에서 자동 업데이트 부분에 저는 체크를 해놨어요. 만약에 체크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체크를 해주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공구에 이런 값들을 넣었을 때 같이 변경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초기 설정에서 뭔가 수정을 해서 변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아래쪽 가운데 쪽에 보시면 파일 전체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파일은 말 그대로 지금 열려있는 파일에만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밑에 있는 전체 어플리케이션은 앞으로 열 파일들에도 전부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내용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취소 누르고 나가 볼게요. 자, 이렇게 설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회전 속도와 이송 속도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우선 둘게요. 자, 그리고 자, 위쪽으로 가보시면 자, 안전 높이엔 좌표계를 눌러볼게요. 플러스 표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뜰 텐데 아까 전에 선호 값을 불러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몇 가지가 숨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때 밑에 있는 전구를 켜보시면 이 앞쪽에 있던 전구 켜보시면 원래 기본 설정으로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안전 플랜 높이라고 해서 어디서 봤던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값은 어디에서 설정했냐면 처음에 PP 모델 시작되는 점을 설정하겠다라고 해서 이 공정 만들기 바로 전에 Z 값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중간중간 떠야 하는 값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요거는 가공 경로를 만들고 나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계산 그냥 한번 눌러볼 거예요. 계산. 자, 아무 설정 없이 파트면하고 공구 설정했고요. 공구에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속도 정도까지만 설정을 해놓은 상태로 가공 경로를 계산을 했어요. 자, 보시면 가공 경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설정했던 값 119.805 이렇게 해서 빨간 색깔 이송 구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황삭 공정 나선으로 해서 전구가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전구를 껐다 켰다 해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가공 경로를 숨겼다가 보였다가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가공 경로를 숨겨보시면 우측에 전구가 하나 나올 텐데요. 이 부분도 소재 전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 위쪽에서 소재 박스로 해서 소재를 잡아줬었는데 황사 가공 경로를 만들고 나서 남아있는 소재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숨겼다가 보였다가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10파이 볼 공구로 가공해서 남아있는 소재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숨겨볼게요. 자, 가공 경로를 보시면 이렇게 가공 경로가 만들어질 텐데 자, 여기에서 빨간 색깔로 뜨는 부분이 다 공구 이송으로 뜨는 부분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 왼쪽에 NC 가이드 쪽에 보시면 내비게이터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가공이 시작되는 위치라던가 이 아래쪽에 필터 부분 보시면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는 거 또는 색깔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 색깔 부분 클릭해서 원하시는 색깔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경로가 이동하는 부분은 노란 색깔로 보고 싶고 진입 진출 구간은 다른 색깔로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원하시는 형태로 색깔 변경해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진입 진출 구간에 대한 거.
경로 연결에 대한 거, 그리고 이송 구간에 대한 걸 숨겼다가 보였다가 하면서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시 요 위쪽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동영상 앞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카메라 모양 눌러보시면 공구가 움직이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조절바 사용해서 속도를 조절해서 빠르게 또는 느리게 공구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블록별로 본다거나 레이어별로 본다거나 가공 경로, 공정별로 이렇게 해서 확인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중지 눌러주시면 그냥 커서로 사용해서 그 위치에 갖다 대 보시면 그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공구도 갖다 대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내비게이터를 종료를 해볼게요. 같은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종료가 돼요. 자, 그리고 이 공정을 수정하러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 더블 클릭 누른 상태에서 다시 파라미터를 설정 바꿔주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내부 안전 높이라는 부분을 바꿀 건데요. 내부 안전 높이에 절대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송하는 구간, 이 빨간 색깔 구간이 119.8mm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처음 시작하고 끝날 때는 이 값으로 할 건데 중간중간 뜨는 높이는 50mm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계산 눌러보시면 처음 시작과 끝나는 부분은 119.8mm 끝날 때도 119.8mm로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뜨는 높이는 50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공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이 값으로 설정된 대로 가공 경로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절대값이 아닌 최적화를 사용해서 최대한 뜨는 걸 줄여주겠다라고 하시면 최적화로 설정해서 추가로 몇 미리만 더 뜨게 하겠다라고 해서 가공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우선 최적화로 설정하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해주시면 이렇게 뜨는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 같다 라고 해주시면 다시 들어가서 추가 안전 Z의 높이를 조금 더 주시면 지금 가공했던 이 이송 구간보다 몇 미리 높게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5mm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보다 5mm 더 떠서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 안전 높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정들에서도 동일하게 쓰이는 부분이고요. 황삭, 정삭, 산삭, 나머지 공정에서도 안전 높이는 동일하게 사용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진입 및 끝점 부분에 진입할 때 어떻게 진입할 건지 설정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경사 각도 90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입할 때 90도로 뚝 떨어지게 가공하겠다라고 설정해 주신 거고요. 만약에 안쪽 포켓 부분 같은 경우에 빙글빙글 돌면서 가공하고 싶다라고 해주시면 경사 각도에서
원하시는 각도로 넣어주시고 계산해 보시면 안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형태로 진입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와이어프레임으로 변경해서 보시면 안쪽이 잘 보이실 거고요. 내비게이터를 사용해서 이 부분에 커서를 갖다 대 보셔도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더블 클릭, 공차 및 가공 여유를 볼 건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형상을 가공할 건데 남겨줄 소재의 양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항상 가공을 할 건데 이 부분에 0.5mm를 한번 넣어 볼게요. 0.5mm를 측벽과 바닥에 전부 다 남겨주고 가공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값을 넣어주시고 계산해 주시면 가공 경로를 숨겨서 소재를 켜보면 이 부분에 0.5씩 전부 남겨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공 경로에서 내비게이터 사용해서 공구를 갖다 대 보셔도 살짝 떨어져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측정 기능 사용해서 바닥에서 찍어 보시면 가공 경로와 바닥면을 찍어 보시면 0.5mm 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내비게이터 다시 끄고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남겨줄 부분에 여유량 넣는 곳이 파트면 가공 여유에 들어가 있고요. 자, 요 밑에 보시면 공구 경로 쪽 볼게요. 공구 경로에 수직 스텝이라던가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가공 경로에 요 위치별로의 값들이 4mm씩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요 Z 방향으로 내려갔던 구간들이 4mm씩 가공됐던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수직 스텝의 경우에는 Z 값으로 가공되는 절임량을 말해주고요. 사이드 스텝은 위에서 XY로 봤을 때 절입되는 양을 여기에서 사이드 스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여기에 값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해주시면 이 부분에 클릭해 주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런 값이 들어가 있어요. 0.4 곱하기 TLDI 이런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값은 변수가 적용된 값이다 라고 해서 요 뒤쪽에 F라는 표시가 초록 색깔로 표시된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위쪽에 파트면 가공 여유에서 입력한 값은 F가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되고 지금 아직 입력하지 않은 이 값에는 변수가 들어있어서 초록 색깔로 표시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에 값을 0.5로 변경하고 싶다 라고 해서 입력하고 엔터 쳐보시면 이렇게 F라는 표시가 파란 색깔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변수에 대해서 설정된 건 0.4 곱하기 TLDI라고 되어 있는데 TLDI라는 건 스마트폰에서 공구의 직경을 뜻하는 변수로 되어 있고 공구 직경의 40%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설정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구가 바뀔 때마다 이 값이 바뀌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해주시면 지금처럼
공구 직경에 곱하기 몇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거나 입력해서 사용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서 보셨던 회전 속도, 이송 속도 변경한 것처럼 공구에서 이 값을 입력을 해놓고 불러서 쓰실 수도 있어요. 자, 공구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공구 눌러주시면 자, 여기에 경로 파라미터라는 구간이 들어있고요. 경로 파라미터를 눌러주시면 수직 스텝, 사이드 스텝이 들어있어서 수직 스텝 0.5, 사이드 스텝 2mm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값이 공구 경로의 수직 스텝, 사이드 스텝으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그러면 수직 스텝 0.5, 사이드 스텝 2mm 변경된 값이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아까 3mm, 3mm였던 가공 경로의 그 넓은 구간들이 0.5 그리고 2mm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사이드 스텝은 2mm씩, Z로는 0.5씩 이렇게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방금 설정했던 안전 높이, 그리고 공차 및 가공 여유, 공구 경로의 수직 스텝, 사이드 스텝은 나머지 다른 공정들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모든 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설명드렸고, 다음 강의부터는 황삭 공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